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추경의 예산 사업 설명서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한미국제교류과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보상금 결정 대상자는 8월달에 다 지급이 나간 거고, 그다음에 이 신청에 있는 분들은 10월 말까지 다 보상금이 나간 거고. 네네. 53건이라는데 대부분 이 신청 결과 생각외로 뭐 이런 방향을 잘 제시했거나 뭐 보상금 지급하는데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잘 해주셔서 그런지 생각외로 이 신청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네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주는 민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다 주는 민원은 적었던 모양인데, 그리고 53건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가장 많았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3종 지역 예, 이제 51건인데요. 예. 뭐 아시는 대로 이제 3종 지역은 뭐 좀 금액도 적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3종에 대한 거가 다수였고요. 나머지 1, 2종은 거의 한 건씩만 있어가지고 3종 부분이 51건으로. 그 일종 한 건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종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이의 제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한 건이 어떤 한 건이죠? 내용이? 아니면 그냥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근데 전 이런 민원은 없었나 싶어서 실은 제가 물은 거는 이 보상금에 대한 우리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런 민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특별히 접수돼서 교정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지금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한 가지 희소식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국방부 계속 했었는데, 이제 다른 부분은 이 예산에 너무 큰 전국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지금 그 상임위에 통과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적해주신 그 이 건축물에 이 묶여있던 거를 이 도시 지역은 이제 건축, 그러니까 단독 주택 부분을 풀어주는 걸로, 그리고 비도시 지역인 읍면 지역은 그대로 건축물에서 이제 마을 단위로, 마을 단위. 예, 그 폭을 넓히는 것까지는 좀 위원회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에 본회의 통과되면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후년에부터는 이 부분에 실질적인 그 보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큰 숙제가 풀렸습니다 지금. 아니 뭐 큰 숙제가 아니라 아주 희소식인데. 예, 그래도 이것부터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정말 이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경계 조정의 그런 예.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예,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예. 뭐 이제는 이 예산을 잡을 때도 충분히 한두에 거쳤으니까 예. 뭐 정확히 뭐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네. 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처음에 첫 해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두 번째부터 너무나 좀 만족스럽게 주민들이 보상금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잘 마련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중요한 건 이런 사회 추경에 다행히 53건밖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신청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네. 좀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좀 혜택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추경에 대해서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 최선자 의원님 준비되셨습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유통 관련한 불법 개도 및 단속에 있어서
23년에 비해 이제 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이제 37%에 10월 31일 기준으로 (37%에) 대한 집행률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게 예전에 비해서 이게 불법 게임기 이게 적발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아마 내년도에는 좀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에 대한 이제 그 조전 그 집행은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왜 37%의 집행률이 됐냐는 말씀하신 거 2,800을 했는데 23년도에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아니, 집행률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37%라고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그 노래 연습장 운영하시는 사업자들한테 교육할 때 그 교육 교재비를 제작하는 예산 일부 하고요. 나머지는 불법 게임기 압수물 운송비를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적발하는 게 아니고 그 경찰청에서 적발을 한 후에 그 불법 게임기를 압수를 해서 그 한국환경공단 그 소집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운송을 마치고 그 대금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내용인데 작년보다 좀 횟수가 많이 줄어서 22년도에는 115대를 저희가 운송을 했었는데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보니 59대가 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작년에는 2,076만 원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1,298만 원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내역은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적발량이 이제 적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노래 연습장에 그런 어떤 그 사업자로 교재부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00이 세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노래방에 대한 교육을 집합을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소집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200에 대한 안내 교육 교재하고 현수막 제작 및 설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이 교재가 나왔는지, 요 이제 현수막 제작이 나왔는지, 노래 연습장 교육 사업 방법을 네, 여쭤보는 거예요. 요건 이제 집합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요. 네네. 집합 교육 할 때 저희들이 교재하고 그다음에 뭐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사 수당은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사이버로 제가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집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그 운영을 하지 않고 집합 소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어떤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을 교육하는데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그 들어서 불편함 그냥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있지만 네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소집을 해서 네. 교재를 주고 현수막을 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교육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집합으로 우선 해드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시는 분은 이제 사이버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이전- 저희 평택에 총 노래방 연습장이 몇 개인데 지금 이번에 지금 10월 30일자로 해서 몇 분이나 그 집합 교육할 때 참석을 하셨나요? 지금 노래 연습장은 한 292개소고 등록되어 있는 걸로 현황이 나오고요. 저희가 1차 교육 때는 222개소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참석 못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이버로 하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220명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이분들이 다 그 소집하는 데 오셨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운영을 하시면서도 교육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참 모범적이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52쪽에 우수 전통 민속놀이 지원 사업으로 세워드렸는데 1억 1,000을 세워드렸는데 예산에 보면 집행률은 10월 30일로 인해서 전혀 없는데 이게 격일제로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2024년도에 그럼 2월에서 이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의원님.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에 1억 1,739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 단오제 행사를 치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단오제가 이제 음력 5월 5일이다 보니 이제 6월에 단오제가 있고 그 바로 전주에 저희들이 시민체육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같은 주 뭐 한 1, 2주 차이로 하기에는 그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 특히 읍면동에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도 있고 시민들의 이제 불편이 좀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 이제 그 의견 조회를 했는데 대다수가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본 예산에 세웠던 1억 1,700만 원은 이제 삭감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내년도에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23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체육회와 마찬가지로 이 민속놀이하고 5월 6일인데 겹친다는 그런 어떤 그 과별로 좀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조율을 하지 않고 1억 1,000 이상을 이제 2023년도에 올렸단 말씀인 거예요, 저에게는. 네, 그런 거는 그거는 좀 조율을 해서 조율이 좀 안 됐습니다. 2024년도에 해도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서들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부서별로 의논을 하셔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24년도에 2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로 평택 미술 실태조사 자료 사업으로 인해서 9천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안이 된 그 내용인데요. 우리 평택시가 미술에 대한 어떤 기반이 좀 약하고 그 관련된 자료가 전무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 미술사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어떤 미술의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그 제안을 받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미술관 건립 사업하고도 좀 연계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서 이 조사 사업을 하나요? 여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미술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단체가 예총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1차적으로는 예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에 있는 산하에 있는 그 예술인들 대상으로 하겠지만 물론 뭐 예총에 있는 예술인들이 다는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주변에 계신 미술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사 자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총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미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예총에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좀 염려스러운 것이 미술인들에 대한 미협회의 지금 현재 회원들은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택인 미술인들이나 아니면 또한 나가서 예술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미협에서 예총에서 이 조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는 예총에서 이제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지만 실제 작업을 예총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무슨 얘기는 예, 전문 알겠습니다. 인력을 네네. 저희가 채용을 하든 아니면 계약을 맺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조사 활동비로 이제 50명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영상 촬영비야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미술인들에 대해서 하는데 영상 촬영비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네. 인터뷰 구술 조사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구술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구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정에서는 영상 촬영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미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구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영상도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영상 촬영을 단지 사람한테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자료나 아니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물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촬영이 대부분이겠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는데 벤치마킹은 왜 갑니까, 미술관을? 지금 현재 우리 평택의 미술인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타 지역으로 가서 이거를 벤치마킹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미술사 실태 조사를 그거는 하는 게 미술관을 위주이지만 짓기 이해했을 때에 네, 그걸 이렇게 대비하기 한다고 위한 한다며 겁니다. 하지만 네. 이 주 목적은 미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미술관을 주목적은 지었을 그렇습니다. 때 이러한 것들이 비용이 산출됐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미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는데 왜 구술이 필요하며 왜 영상이 필요하며 왜 그 벤치마킹에서 탐방이 필요한 거며 왜 심포지움이 필요한 거 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목적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네, 그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술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함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니요, 저는 추진하고 알겠는데 있는 이 목적이 미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평택에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을 지었을 때에 별도로 이러한 것들을 미술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미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답은 제가 들었으니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3년도에 저희들이 그 평택시립미술관 기본 구상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드렸고 이거를 이제 11월 달에 이 용역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됐나요? 23년도에 저희들이 이거를 편성을 해드렸는데 24년도에 이 연구 연역을 2호를 해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하는 목적이 이제 제 1순위는 미술관이든 박물관을 세울 때 문체부의 타당성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그 최우선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그 사전 조사 평가에 낼 자료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기 위한 용역비였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한 구상 용역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미술인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에는 이러한 어떤 구술 조사나 뭐 벤치마킹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여쭤봤던 겁니다. 네, 그 두 사업이 좀 연계됐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예산에서 별도 사업으로 따로따로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이
저희가 이제 참여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서 이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히 담아보고자 예산을 조금 뭐 학술 심포지엄이라든지 벤치 마킹이라든지 결과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담은 거고요. 저희들 그 내용을 부기에 다 담을 수는 없어서 대표적으로 미술사 실태 조사해서 거기에 이제 좀 사업 내용에 좀 더 이제 풍성하게 담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2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그 용역을 24년도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제 그 입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 이전에 뭐 탄약고에다가 저희가 반환되면 시립미술관을 세운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럼 입지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이런 물론 결정이 안 알파 된 탄약고도 상태에서- 포함이 되지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입지 분석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탄약고에 미술관을 설치한다는 거는 그 이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미정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을 거쳐서 그 이제 대상지별로 그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자료를 좀 구축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탄약고에 반환이 되면 거기에 시립미술관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나 질의를 했던 겁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예산을 작년에도 심의할 때 그 드린 말씀이 성과 지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들 하시죠? 목표 달성, 성과 지표, 그다음에 단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성과 계획서를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만드시잖아요.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런 성과를 내서 이렇게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라는 게 성과 계획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나라 성과 계획서가 언제부터 지자체가 시작이 됐는지는 이제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방 그 기초단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이유가 재정성과 목표 관리제도라는 명칭으로 성과 예산 제도화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잘 관리 감독이 되고 있고 계획안에 대해서 잘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그 국에서 없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에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계획서 성과 지표를 이제 그 살펴보기 전에 성과 예산을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세워주면 이런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 예산의 핵심이 성과 예산서인데 정확하고 적절한 성과 정보를 도출해 내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성과 정보를 그 도출해 낸 걸 가지고 이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해주셔야지만 돼요. 성과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내주실 때는. 그런데 성과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지표 유형이 산출 지표 위주로 이제 설정이 좀 되어 있고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과 지표를 내신 거에 대표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예산을 주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성과 지표 저희가 이제 단위 사업소로 해가지고 몇 개, 이 단위 사업소에서 몇 개의 성과 지표를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이제 쉽게 17페이지 성과 지표 계획서 갖고 오셨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구도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7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문화로 앞서가는 글로벌 행복도시 해가지고 쭉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문화 육성 지원 및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한다. 굉장히 정책사업 목표명이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성과 지표명은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선정률. 이게 선정 지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뭐 금액적으로 뭐 1억, 10억, 100억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 예산 성과 지표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안을 우리 국에서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명에 단위 사업이 붙고 단위 사업 옆에 성과 지표명이 보여야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겠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전체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국제문화국이 예산 심의에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인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성,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그 예비비나 기타 기금에 대한 이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미처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이게 관행이 아니었고 이런 부분은 시대적 흐름이나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가 요구 자료가 조금 변경이 되면 집행부도 쉽고 저희도 조금 예산을 보는데 쉽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실히 어떤 거를 할 건지 목표를 갖고 세부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은 이제 저희하고 숫자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좀 사업성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만 계속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거를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의 부분이 아니고 이 금액을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시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바라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본 의원은 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예산 심의에서는 본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차원에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설명서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껌껌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관행이다라는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문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2023년도에도 400만 원을 요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4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400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이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과별로 국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고 저는 질문을 조금 쉬었다 할 건데요. 지금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강사비, 숙박비, 자료집, 기타 집행비, 식비, 간식비를 이렇게 짠 게 아니고 4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는 뭐 강사비가 30만 원이었다가 강사비는 거의 이제 기본 틀에 있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변함이 없는데 나머지를 가지고 이 400만 원에 맞추시는 거예요. 숙박비가 1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뭐 70만 원으로, 그다음에 자료집이 20만 원이었다가 12만 원으로, 기타 진행비가 9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그럼 나머지 차액이 지금 이 주름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냐면 식비하고 간식비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똑같이 400만 원이 맞춰지는 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작년에 자료집 제작이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자료집 제작이 12만 원이면 자료집이 줄어들었냐 부수가? 응?
그럼 이렇게 부수가 줄어들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왜 부수를 더 늘렸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간식비하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식비가 저희 8,000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요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식사에서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간식비에서 조금 더 간식비를 충실히 주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서 약간 조율을 하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선 지금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사벌 발간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만약에 2,000부를 했는데 올해 1,000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줄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똑같이 1억이면 1억이 이 부분이 줄으면 이 부분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맞추기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을 해오던 거기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정해진 예산에 짜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조금 많은 변화가 좀 요구됐으면 좋겠고요. 전체 한 번을 훑어보는 이런 그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할 게 불용해. 그다음에 2월을 왜 시켰냐? 2월을 시켰는데 왜 이 부분을 많이 갖고 있다가 2월을 시키냐? 필요할 때 예산을 청구하지. 이 부분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냐?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제시한 대로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산을 맞춰놓고 항목을 짜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항목이면 예산은 가감이 충분히 올라와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 이런 부분 편성들이 우리 국제문화각이 첫 스타트로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제가 다른 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어서 이 부분 하나만 우리 국제문화각에서 잡고 추경이 들어올 때도 좀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예산 김순희 의원님. 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1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이게 행사예요. 축제가 아니라 기념행사, 문화의 날 기념행사. 네, 기념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축제는 그래도 아닌데 이게 행사에 자기 부담금이 그 자부담금이 3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이제 700만 원인데 이 행사에 자부담을 주고 하는 단체는 전년도에는 어디 단체에서 했었죠? 남부문예회관에서 했었죠. 이거 문화의 날 기념 행사는 저희 문화원에서 이제 문화. 10월 셋째 주 정도에 그 관내에 이제 적합한 문화적으로 조금 대표가 될 만한 장소, 뭐 객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한 100여 명 분들을 모시고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자부담이 있어서 행사에 자부담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이거 민간 행사 보조비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민간 행사인 경우에 약간의 자부담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화원 측에서도 이 행사비에 자부담을 좀 넣어서 풍성하게 하고 싶다 이런 서로 협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비는 항상 매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행사가 매년 똑같지 않고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격은 항상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11페이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기관 운영비에서 웃다리 문화촌이나 이런 데 기관 운영비에서 보면은 건물 보험료가 전년도에도 350, 올해도 350. 건물 보험료는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항상 2022년도에도 거의 같은 금액에
지출된 것 같은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13페이지, 제가 11페이지라 그러죠. 예, 건물 보험비는 그 보험 회사에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이제 견적을 좀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건물이라는 것은 다른 거에서도 보면 다른 건물도 똑같은데 항상 가격이 똑같이 올라와요. 근데 사실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그 감가 수당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따지면 좀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는데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그거 같은 금액이 될 수가는 전 없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거는 예, 조금 좀 더 네. 상세히 저희가 다시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일반 운영비에서 소장품 자문 및 심사 수당하고 소장품 심사 회의 뭐 이제 회의를 5번도 하고 소장품에 대해서 이제 심사도 한 5회를 해요. 그럼 대부분 지금은 미술 소장품 구입은 10점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한 번 심사할 때마다 대부분 몇 점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나요? 올해도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했는데요. 네. 한 53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점 예. 정도.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뭐 나눠서 뭐 10점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접수했을 때 어떤 걸 이제 선정을 할 건지 그다음에 작품 선정이나 가격 선정이나 뭐 이렇게 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단계별로 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저 시에서 구입하는 거는 10점 소장품을 10점을 요건 이제 재단에서 예, 하고 재단에서, 있습니다. 10점을 구입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 우리 저 최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도 그 여기 등록되지 않은 그 미술인들이나 이런 거 뭐 저희가 조사해야 될 확대해서 조사해야 될 그 예술인들이 많이 있나요? 작가분들이나? 예,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재단을 설립하고서 대략의 이제 그 뭐 예술인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초 자료는 조금 그 당시에 개략적으로 조사해 놓은 거는 있는데요. 그것들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재단 예산에 그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기초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유념해서 좀 보고 그 자료도 참고할 것이고 지금 이제 등록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총에 각 그 8개 지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부에 이제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 명부 이제 그 정도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재단에 각 단체에서 공모 사업이나 행사나 뭐 같은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단체에 대한 이제 명부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수조사라는 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까지도 좀 포함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혹시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보면은 미술 뭐 소장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고 예술인 기회소득 받는 분들도 제외하고 그 외에 뭐 또 거기에 소외되어 있거나 아직 뭐 모르시거나 참가를 못 하시는 분 평택에 사시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정보에 이렇게 자주 접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또 개별적으로 활동하시거나 또 이런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그건 아마도 이제 저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충분히 좀 모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단체 행사가 좀 이거 15개 단체에서 12개 단체로 야외 공연이 줄었어요.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공연이 더욱 활성화될 때인데 이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이 공모를 할 당시에 조건을 이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형태로든 뭐 고유번호증이든 아니면 단체든 법인이든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그 야외에 무료 공연을 하는 그 단체를 이제 자격을 제한을 뒀었는데요. 거기에 좀 포함이 안 되시는 그 단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단체는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12개 단체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3개 단체 이제 계속 기존적으로 해오셨던 3개 단체에서는 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 당시에 그런 이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했고요. 그 내년도에는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최 선장님이 또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단오 축제가 짝수에는 저는 단오를 하고 홀수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혹시 그 동민체육대회는 몇 월 달에 가을에 하나요? 동민체육대회가? 그 시민체육대회를 한 번은 다 모아서 하고요. 전 20개 알고 운동을 있어요.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 이제 동민체육대회를 각자 동끼리 서부 예, 지역, 예.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모여서 동민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읍면동 그거는 이제 해놓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날짜는 정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이제 단오 축제하고 같이 겹치는 일은 없겠네요. 그래서 따로 단오는 어차피 이제 음력 5월 5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곧 이제 즈음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읍면동에서 부분입니다. 조절을 해갖고 그 날짜를 잡아서 그 읍면동끼리 그 날짜를 중요한 날짜만 아니면 적합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거죠. 네네. 시민체육대회가 정해져 있는 날짜는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24년 예산안 일반회 김의 기타 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문화 및 관광에 대해서 문화재 등에 관한 과세 특례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구두로 여쭤볼게요. 자료가 만약에 미흡하면 지금 충분한 소명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해가지고 2022년 지방세 지출 내역입니다. 지금 2022년, 23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 금액이 2022년하고 23년하고 변동이 한 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과세 특례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 좀 한 14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23년은 추계예요. 22년은 이제 결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왔는데 24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세요? 금액이 지금 저희가 지출한 내역이 줄었어요. 4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이나 뭐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감면 대상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좀 죄송한데 해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네네, 드리고 알겠습니다.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도 있고 뭐 무형문화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적지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평택시가 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지출된 내용을 좀 보니까 금액이 변동이 좀 생각보다 많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이 자료는 뭐 있으신 자니까 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목표 지수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똑같은 사업의 그 단어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그러는데요.
제가 그 예산 심의할 때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84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올해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문화 운영 지원 해가지고 금액이 이제 쭉 변화가 됐는데 여기 있는 사업 개요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사업 근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효과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매마다 똑같은 투자 사업을 보면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역문화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업량은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웃다리 문화촌 연간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이제 쭉 했는데 이게 법정 이제 운영비 보조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증감이 조금 됐어요. 인건비 상승 때문에 법정 운영비라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0.7%인가요? 정해져 있죠? 맞습니까?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는 법정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돼서 다시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거고요.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들 0.7%인가요? 내년에는 저희가 2.5%를 반영을 했습니다. 2.5%요?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3페이지로 넘어 들어가면 지금 향토 사료 구입이 200만 원씩 이 시기 매년 잡혀 있어요. 향토 사료 구입해가지고 있는데 요 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제가 이 자료는 준비를 하지 못해서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 조성 및 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시설 유지 보수비가 4,400만 원이에요. 이 4,400만 원이 매년 시설 유지비 보수비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냥 이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시설 유지 보수비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우리가 건물을 관리 감독을 할 때 더 들어가는 해가 있고 덜 들어가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할 부분이 없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오고 있어서 아까 성과 지표수에 대해서도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대부료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대부료는 지금 이제 인상이 됐어요. 240만 원으로. 작년에는 토지 대부료가 2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토지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서 오른 거 같은데 회배당 지금 얼마씩 저희가 계산이 됩니까? 자료도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대부료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맞는데요. 이 부분이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써주셔야 돼요. 옆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지 작년에서 올해만 오른 건지 제가 이 부분은 작년 자료만 봤기 때문에 평균 5년치는 제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2년치만 지금 봤는데 매년 약간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가 사업 설명서를 좀 볼게요. 56페이지에 보면 예총에 관련된 부분이죠. 예총 산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8개 산하가 있죠. 예. 8개 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 네. 설명서 56페이지. 아니 그 추경 말고. 본 예산에서 추경 감액을 봐야 되니까 본 예산만.
전체 이제 예총이 8개 지부가 있는데 또 잘 돼서 활성화가 되는 데도 있고 예산을 배정이 됐는데도 예산을 쓰지 못하는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57페이지 보면 이 영국 분야의 사업 예산이 1년 사업 예산이 3,500 예산이 돼 있는데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유는 지금 이제 연극 분야가 수년차 동안 이제 활동이 좀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서 그 임원진들이 좀 구성이 되셔서 이 단체를 끌고 가시고 이런 뭐 예산도 좀 요청하시고 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좀 정상화가 되기 어렵고 내년에도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좀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계속 정상화를 바라보고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을 작년에도 좀 활동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좀 세웠었는데 활동을 전혀 못해서 삭감한 부분이었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이 3,500 예산을 세웠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3년도에도 세웠는데 네, 전혀 쓰지 못했고 네, 24년도에는 아예 안 세웠어요. 네. 그 이제 예총하고 좀 협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뭐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겠지만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시고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예 완전 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내년에 중간에라도 좀 그 정상화 되셔서 구성이 되시고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그때는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에도 의원님들께 반영할 수 말씀드리도록 있겠죠? 하겠습니다. 미술 분야는 기념도록 발간이나 기념도록 발간 이런 게 뭔가요? 미술협회가 작년에 30주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국별 실링에 의해서 조금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액수만큼 하지 못하니 그분들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 예산을 반납하기로 하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유물 기증 포상금이 있어요. 전액 삭감된 부분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유물 기증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유물 기증은 지금도 활발하게 잘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제 그 유물 기증으로 인해서 유물 구입을 유물의 이제 확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증해 주시는 분들께서 여태까지 그 내가 줬으니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포상금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액수가 모자랄까봐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좀 예산 조정하는 부분에서 요거는 좀 한 번도 쓰지 않은 금액이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예 또 24년도에 예산이 아예 좀 배정이 안 됐어요. 네. 배정 안 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건이 미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유물 기증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물관 사업 좀 펼쳐놓고 유물 기증이 안 되는 거니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도 3,747건이라는 유물을 기증을 근데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뭐 큰 돈은 아닌데 500만 원 완전히 삭감한 거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신청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추경으로 미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또 생기게 되면 추경으로 또 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포상금은 감정가액의 한 20%를 드릴 수 있다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조례에다 이 내용을 담았는데 뭐 실정을 얘기하자면 다른 미술관인 경우에는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상금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그 박물관에서 이 포상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포상금을 계속 유지할지는 좀 더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미국제교류과의 우리 평택이전 아카이브 구축인데 106페이지 과장님. 네.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꽤 오래됐어요. 진행된 지. 네. 근데 이제 구입 자료비 또 전혀 1,000만 원이 여기도 역시 예. 그래서 이거 부분을 그 모집 어떤 그 공모를 통해서 이회를 이제 상하반기 실시를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노력을 또 했고 또 위원님들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당시에 그 최치선 저희 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 지역의 향토 그러니까는 지역 오래되신 유지분들 지역에 토착 그 하시는 어르신들의 또 그런 부분도 이제 아름아름 또 들어서 생활사 쪽에 어떤 미군들에 관련된 것도 수주 회복을 다방문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해온 사례는 올해까지 한 640몇 점을 이제 일부 다 대부분 다 행정적인 예. 부대 쪽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거고 일반인들에 대한 거는 이게 생각외로 좀 이게 어떤 테마가 정해지다 보니까 국한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사실 올해 그 한 2주 전에 최종 올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했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얘기들이 그럼 지금까지 이거를 목록화해서 한번 왜 이게 안 되는 근데 이걸 또 중지하면 안 되는 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떤 박물관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도 같은 맥락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어제 나중에 큰 틀에서는 이 주한미군 관련된 이 자료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별도의 코너를 아마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당장은 뭐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뭐 홍보하고 또 찾아보고 또 노력을 하면서 있는 자료는 어떤 거 발굴해서 이게 단시일 내에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내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는 걸로. 근데 올해 어차피 뭐 실질적인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면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발굴하는데 하여튼 최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평가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구입을 안 되다 보니까 네. 구입이 안 돼도 평가위원회 평가니까 구입이 예, 안 되니까 예, 평가를 이거는- 못 하는 거죠. 네, 네, 네. 별도의 지역위원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한 3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해서 아카이브 사업은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은 지속적으로 더 해서 자료 구입을 해서 아카이브 구축하는데 좀 기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적 자료는 좀 구입이 되는데 사적 자료가 좀 구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드릴 게 내년에 한 가지 위원회에서 나왔던 뭐 희소식은 아닌데 고민했던 게 이제 자꾸 국내에서만 이거를 찾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아.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게 그 미국에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근무를 하다가 대부분이 많이 그 본토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 본토 쪽에도 그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위원님 한 분이 그 의견을 주셔서 사실 내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네. 좀 받아야 되는데 외국을 가서라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국무성에 질의해서 어떤 다방면의 노력을 해볼까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외국을 가서라도 네, 하나라도 네, 건져오는 걸로 건져오는 거로 네.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맹 예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시간 관계상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저기 먼저 이제 이관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예. 예, 추경하셨으니까 예. 아니, 본 예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예산 규모가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 규모의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총? 저희가 한 5% 정도. 그러니까 한 49% 정도 차지하고 있죠. 총 예산 규모에 평택시 전체. 저희 평택시요? 예. 예산 규모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저희가 한 5.5%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복지환경 예산 규모가 총 한 49.87% 차지하고 복지환경, 문화국제국, 상임위 문화국제국 저희는 한 5% 정도. 환경하고 다 합쳐서만 네, 한다면 저희만은 한 5%. 복지하고 복지환경하고 국제문화하고 합치면 우리 평택시 예산의 비율에서 가장 예산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또 국제문화국에 대해서 다뤄야 될 여러 사항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와 또 환경과 또 국제문화국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통해서보다 또 명세서를 통해서 한번 좀 보게 된다면, 아까 우리 지역문화 육상 지원에 보면 우리 감액이 잡혀 있어요. 감액이 얼마 잡혀 있냐면 3억 4천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3,400,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설명서를 보게 되면 감액 내용이 어디서 감액이 됐는지 명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문화 육성 지원은 저희 이제 평택문화원 측에 저희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3,400만 원이 작년에 그 우다리 문화촌에 그 시설 개선 사업이 3천만 원 잡혀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400만 원은 이제 우리 평택각 시민 강좌가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저희들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 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3,4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감액이 어디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우다리 문화촌의 시설 개선하는 그 사업이었고요. 하나는 그 평택각 시민광자 4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몫에는 아마 여기서 감액은 안 됐고, 이 부분도 한번 이럴 때는 한번 명시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몇 번? 우리 이거부터가 궁금한데, 우리 대한민국 삼봉 서화 대전을 정두전 서화 대전으로 명칭 변경한 거는 정말 제가 봐도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대전을 펼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일날 와서 작품을 출품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요.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이제 엄선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수상자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회는 뭐 대부분의 그 출품하신 분들을 대부분으로 다 하면서 그날 시상식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도록 제작이 매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도 한번 저희 의회에도 항상 배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알아보고 혹시 저희들이 챙겨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왜냐면 의회도 이게 배부가 안 될 정도 이러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좀 뭔가 우리가 또 심의하는 기관으로서의 우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얕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하는데 이런 도록이 있으면 한번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가야 되는데 우리 책자 발간인데 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비롯해서 다 한번 한 의회에다가도 한번 그 발간 책자들 한번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 향토사 발간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우리 채원 오행무 그 예전 군수님을 비롯해서 평택에서 또 군수까지 지내신 분에 대해서 2021년, 22년, 23년도까지 일기 한시집, 산문집까지 계속 발간을 했어요. 2024년도에는 갑자기 평택의 읍지 지리 지도 번영 배포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 향토사 발간의 목적이 계속해서 오행무이라든지 그런 군수님들에 대한 그런 걸 쭉 이어오다가 갑자기 읍지 지리 지도 이거로 바뀌었어요. 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10년 정도 이 발간 사업 했던 내용을 좀 모아봤습니다. 근데 요 총세록은 이제 최근에 3년간 이제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 전에도 평택의 인물지라든지 주로 이제 평택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발간을 했었는데요. 이제 총세록은 저희 평택과 관련된 내용들은 3년간 이제 거의 완성을 했다고 보고 내년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평택의 읍지, 평택 관련된 이전에 팽성의 읍지하고 진위의 읍지 그 1800년대에 발간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번역 해제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지리지나 지도를 저희들이 좀 해서 평택 그 향토사의 좀 근간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추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택에서 향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갑자기 우리가 이혼 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올 수는 있겠지만 왠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향토사 발간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목적하고 약간의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큰 틀에서 맞지만 인물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가져오다가 갑자기 지리지 지도 이런 부분으로 좀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향토사 발간을 한다고 하면 좀 장기적인 그 플랜을 좀 짜서 제안을 하고 어차피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향토사 이 발간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사업이면 계속 사업을 좀 장기적으로 표시를 좀 해주거나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 조사 정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것도 늘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결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했어요. 아니면 이게 단연 사업인가요? 뭐 10년을 놓고 5년을 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의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을 한 번씩 주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어느 때는 받아본 기억도 있고 안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연간 사업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마을이 이거에 대한 뭐 산출 내역이라든지 요거 사항은 우리가 뭐 개수 조정할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사항들이고 왜냐면은
저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국에서 필요한 또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어느 정도 정말 걸러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너무나 혼란과 정확히 집어내기가 좀 어려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과감하게 저희들보다 더 잘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그동안 성과라든지 그런 거는 제대로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갖고 좀 치치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을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엔 좀 국장님, 과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한번 뭔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그런 좀 사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 총 우리 문화예술께서 몇 개 있죠? 한 8개 정도로 제가 예, 보고 8개, 예,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기명이 있어요. 여기서 또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없겠지만 물론 토론에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 마을 고유 지명 지키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중복대 소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부기명에서 보면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규인지 아니면 사업 변경해서 새로 명칭만 변경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창 페스티벌도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예, 내년에 그 합창 페스티벌을 좀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그 저희가 올해 그 예총에서 하고 있는 평택 예술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음협에서 음악협회에서 그 합창 위주로 좀 행사를 기획을 했었는데 그 합창을 굉장히 그 단체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모여서 합창을 했던 행사가 아마 근래에 처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했었던 그 공연자들도 굉장히 보람 있고 좀 좋았던 행사로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그 관객들도 합창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들이 많아서 그 단체에서 좀 이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여러 번 의견과 그 실태를 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뭔가 신규 사업이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좀 소극적인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드는데 이게 진짜 너무나 다른 행사비에 대해서 아마 이 공연이 한번 열어지고 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고 성과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처음 예산 반영부터 제대로 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공연이 좀 시민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에 대해서 항상 더 집행부에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요만큼만 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충분히 국가장님들은 충분히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좀 반영을 좀 오히려 거꾸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웃다리 문화촌이라고 하면 웃다리 문화촌이 맨 처음에 그 취지하고 너무나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문화원이 알아서 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보다는 그 중점을 좀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항목에 보면 예산 편성에 보면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을 해요. 너무 전시와 공연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웃다리 문화촌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웃다리 문화촌이라면 예전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뭐 체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뭐 학생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집신 만들기도 해보고 여러 부분들인데 그런 체험에 통해서 옛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옛 웃다리 문화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들은 한번 우리 지평부에서 오히려 발굴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산출대학 요구 사유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다 보면 아마 오늘 밤 뭐 차수가 변경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있죠. 우리 프로그램 강사비가 왜 여기는 어떻게 100만 원씩 사회가 잡혔는지, 왜 이 프로그램 강사비가 어디 강사비가 딴 데보다는 약간은 좀 비용이 많아 보여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요거는 좀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인원을 좀 나눠서 그렇죠. 예, 단가 인원 이렇게 회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건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예. 그리고 조형물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부장님. 그 조형물 설치 사업이 지금 웃다리 문화촌에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상설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숲을 향하여는 어디에 위치돼 있죠? 제가 그 본관 건물 뒤에 예, 가운데 통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그럼 내년 2025년도 이것도 계속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5년도에도 네,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특별한 우리 조형예술 작가들을 위한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럼 두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요. 작가들을 지원하고 예술 활동을 좀 더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웃다리 문화촌을 좀 더 이런 작품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입니다. 우리가 전시 기획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1페이지. 나는 웃다리 문화촌에서 물론 전시도 인테리어를 해서 잘 꾸며놓은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 웃다리 문화촌에서 전시 기획보다는 뭔가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전시 기획도 중요하죠. 전시 기획 우리 평택시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없고 전문적인 그 전시관도 없고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자원봉사자 식비 8,000원 했고 연간 200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안내를 한다든지 뭐 작품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분들한테 다른 거는 좀 보존하기가 어려워서 식비 정도, 점심 정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후반부에 해야 되겠네. 문화재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제문화고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부서들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역할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이나 과에서 충분히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저희들도 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하고 뭐 김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뭐 일맥상통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울 때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건의 드린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좀 많이 좀 반영이 되고 또 후년에도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과장님들께서 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년 아니더라도 뭐 올해 예산 갖고 활용이 가능하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기 두 과에 대해서 질의가 좀 남아 있거든요. 네. 오후에 좀 이어서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